그리고 지금 뭐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왜 최강욱 부분만 딱 잘라서 방송하냐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할 겁니다.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강욱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한 행사장에 가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라는 이 찌라시가 좀 돌았었나 봐요. 네. 그 찌라시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강미정 대변인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일단 영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걸 알고 있는데요. 이제 처음에 밭글로 봤고요. 밭글의 신빙성이 100%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.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.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. 들어보시니까 그 밭들과 내용이 일치했나요? 네. 네.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, 지금 막 굉장히 많잖아요. 예. 네, 관련 보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최강욱 원장이 강연에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,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, 그러니까 성비 사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히 들었는지 그게 또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. 이건 아니다. 그건 개 돼지의 생각이지.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족과 관련한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누가 지금 한동훈이 처남처럼 뭐 여검사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조국 혁신당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.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신 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다. 이런 취지의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해서 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최강욱 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 저는 대표께서 상당히 지시를 잘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직무감찰을 좀 해서 그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좀 하겠다는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꼭 정치인만, 그러니까 그 당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이나 어떤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일수록 그 힘이 있는 건데 최강욱 원장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가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연수 행사에 가서 일단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히 이건 좀 사소한 문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이건 2차 가해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후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서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.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은 이게 그 한동훈 처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추행도 있고 뭐 강간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조금 맞지 않게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제되지 못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. 하나하나 쪼개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비슷해요. 그러니까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. 이제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건 뭐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넣은 거는 전혀 아닌데 하여튼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갖고 싸우느냐. 근데 이제 그 사소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. 그러면 뭐 전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당내에서 벌어지더라도 다 침묵하고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묻어야 되느냐.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고 저도 그 사실은 사면복권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. 아, 최강욱 전 의원의 당적이 민주당이었구나. 이건 큰 풍자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조국 혁신당 아카데미에서 물론 뭐 교차로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우리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.
뭐 최강욱 의원님의 워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. 그렇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님이 뭐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저격할 의도로 한 말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강미정 그 대변인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송을 오래 한 걸로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대상을 저격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당 전체가 과민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최강욱 원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이 지금 녹취가 혹시 그 공개가 됐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고 네.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? 아니 근데 네. 최강욱 전 의원님이 좀 말씀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 녹취 파일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은데. 아 그게 만약에 아니 많이 이게 약간 나온다면? 이렇게 활자화된 거하고 아 네. 이렇게 실제 어투나 실제 녹취가.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아니 악의적이지는 않은데 네.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체 녹취하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. 아, 그러셨어요?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게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네네네. 예, 그래서 함부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네네.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워딩 선택은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봐요.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. 이게 뭐 어떤 한 개인을 뭐 저격할 목적이라든지 2차 가해 목적이라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그건 네. 어디가 제 느낌일 뿐이니까. 네, 근데 네. 이게 뭐 어차피 공개된 강연이니까 예. 강연에서는 뭐 이거를 누군가가 녹음기를 뜯어놨다 해서 위법으로 될 수는 네.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녹취한 거 아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녹음을 해서 아마 뭐 공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.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서 한 발언처럼 그렇죠. 보이던데. 그러니까 이제 강의 맞잖아요. 중에 네, 강의 중에 아마 일부 나온 내용 네. 같아서 이거는 뭐 비밀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. 네. 근데 어쨌든 그 내용만 그냥 놓고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저는 볼 네. 여지가 매우 높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왜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한 사건을 매불쇼가 입장을 내라고 자꾸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. 네, 그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조국 혁신당이랑. 예. 근데 저는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? 가해자. 근데 지금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그분은 조국 혁신당의 고위 당직자로 알려져 있던데.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 아닐까요? 그렇죠. 작년까지는 그 중요 당직을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예, 있어요.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인물일 텐데 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죠?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. 근데 본인이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나오기 어렵죠. 본인이라 하면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아니, 거죠? 가해자가. 아, 그래요? 가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실명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이게 정말 중대 범죄로 해서 특수하게는 이제 뭐 범죄자 신상 공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네. 이거 그쪽까지 갈 사안은 그리고 아닌데 제가 알고 이제 있기로는 공적 인물, 그러니까 공적 인물도 단위가 다 있어서.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, 얘기해요.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데, 근데 네. 이분을 저도 그 고위 당직자로는 알고 있어서 네. 사실은 뭐 공개가 돼도 사실 그걸 가지고서 아마 그 혐의를 받는 분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일단 고위 당직 이셨기 때문에 근데 공개는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경찰서에서도 이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그 기준은 지금 이게 파악을 제가 알고 못해서 있기로는 경찰 수사가 음. 고발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정확하지가 않나요. 아, 그 조사는 이거 받고 고발이 받은 된 걸로 알고 사건입니다. 있습니다. 고발이 예, 됐어요. 고발이 꽤 오래 됐습니다. 전에. 네, 요 고발이 정확하게 된 사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뭐 관련해서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이 좀